깊게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또 수술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뭐 뉴스 보면은 수면 마취 수술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안녕하세요. 전한설 원장입니다. 제가 치과의사 생활이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진료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환자분들이 유독 다른 과에 비해 치과 진료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 공포증 극복을 위해 준비한 많은 방법 중 수면 마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마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합니다. 약물을 통해 환자를 진정 상태로 유도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 의식이 남아있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깊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은 수술이 끝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치과 수술 과정은 입을 벌린 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 의식이 있어야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수술 마취와 치과 수술 마취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 끝나고 깨어나시면 치료 중 의사의 간단한 지시에 협조를 하셨지만 치료받은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에 트라우마가 있던 분들이 하셨을 경우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 있으니까 치과에 대한 인식이 좀 편하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신마취 수술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환자분의 협조가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입을 좀 크게 벌려주셔야 된다던가 이런 환자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처럼 환자분이 완전히 의식이 없고 주무시는 게 아닌 약간의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진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치과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진정요법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가스를 이용한 흡입 진정법이 있어요. 마스크에서 나오는 이제 가스를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진정 상태로 유도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주사를 맞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은 소아 진료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구 진정법. 약을 이제 섭취함으로써 진정 상태로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면제를 먹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성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치과 공포증이 심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 약을 먹는다고 깊은 진정 상태로 유도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정주 진정법입니다. IV 세데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정맥 주사를 통해 IV 라인을 확보를 하고 이 라인으로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확실해요. 혈관으로 약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약효가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깊게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안전하게 또 수술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은 수면 마취 수술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단시간 안에 고용량의 약물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혈압이나 맥박수 이런 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안전한 범위 안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취과 자문의 선생님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 내원 전에 수면 마취 주의사항에 대해서 술전에 미리 다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보호자 동반이라던가 운전 금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분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복실이 준비되어 있고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충분한 시간 회복하시면서 쉬시면서 다 깨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케이스에서 다 치과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꼭 장시간의 치과 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구역질 반사가 심해서 입안에 기구가 들어가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자폐나 발달 장애, 정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 마취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면 마취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일지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충치 치료도 받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마취의 도움을 받아 조금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무서우시더라도 내원하셔서 상담해 주시는 원장님께 의식화 진정법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한솔 원장이었습니다.